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수능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번에 안내한 것처럼 오늘은 166쪽부터 교과서로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자, 뭐 이 단원은 사회적으로는 앞으로 계속 중요해지겠죠. 그죠? 그런데 또 우리가 또 학업을 또 준비하는 입장, 또 수능을 또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다른 부분에 비해서는 또 중요도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뭐 간단하게 한다고 해도 선생님이 많은 내용을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다른 영역에 비하면 좀 비교적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고자 선생님이 책으로 바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 이주와 다문화 공간 교과서 166페이지인데 그 생활수 사례로 시작하기에 보게 되면 요즘에 이제 서울이나 우리 대구에서는 좀 보기 어렵지만 서울에 특히 이 영등포구 대림동에 가게 되면 우리나라에도 대표적인 차이나타운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요 그림처럼 간판이 이 중국말로 이 한문으로 막 적혀 있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가보면 중국인지 한국인지 헷갈릴 정도로 아주 중국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만큼 중국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온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왜 이렇게 이 외국인들이 증가하게 되었고, 그러면 이렇게 여러 나라 사람들이 사는 공간이 되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 이주자의 증가와 영향 보게 되면, 자, 먼저 국내 체류 외국인 이주자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럼 왜 증가하느냐? 가장 기본적인 건 뭡니까? 교통, 통신, 의 발달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 전화하기 수월하니까 외국 나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고, 그리고 외국 나가는데 비용이 교통이 발달하고 시간이 짧아지고 비용이 저렴해지다 보니까 쉽게 또 외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역시 세계화가 진행이 되죠. 세계 사람들이 막 섞여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도 개방이 되겠죠. 또 우리나라의 위상이 과거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높아졌죠. 이제 우리는 선진국입니다. 그죠? 선진국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가 아메리칸들이 을 얘기하듯이 꿈꾸는 그러한 이제 국가라는 거죠. 우리 주변 국가에서. 그리고 또 우리 한류, 과거에는 대중문화에서만 한류가 있었지만은 이제는 우리 음식 문화까지도 한류 열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국내 거주 외국인들은 점점 증가하고 있더라. 특히 이게 1990년대 이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자료 1번에 보게 되면은 2011년도에 140만이 되지 않았는데 그저 전체의 2%, 2.7%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수가 지금 200만으로 증가하고 있고 퍼센테이지는 뭐 적지만 1% 정도 증가하였지만 그래도 소수치고는 꽤 많이 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국내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보니까, 자, 한국계 중국인을 포함해서 중국 국적자 수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더라. 그래서 오른쪽에 그래프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지리적으로 가장 근접한 중국 사람들이 쉽게 오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많이 체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는 또 미군이라든지 또 이 영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선호도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거리는 멀지만 많이 있고요. 나머지는 아무래도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 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체류 유형별로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 많으냐? 단순 기능 인력. 외국인 근로자죠. 근로자.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결혼 이민자. 여기에 뭐 또 하나 더 높은 순위를 얘기하자면 요즘에 유학생들.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그죠? 대학에서 사람도 못 구하니까, 대학생들을 못 구하니까 또 외국의 학생들을 많이 구하고 또 우리나라의 교육의 위상이 워낙 높다 보니까 외국 유학생들도 많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정도로 분포를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책에는 지금 여기 요 텍스트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얘기고 요 텍스트는 이제 결혼 이민자에 대한 얘기가 되는데 먼저 외국인 근로자 유입 배경을 한번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뭐더라? 내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3D 업종을 기피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3D라고 하면 어렵고 더럽고 위험한 이런 업종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굳이 그 말고도 할 일이 많은데, 그런 것까지는 하기 싫다. 또 그러한 배경에는 또 뭐더라? 고학력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대학 졸업자 수가 제일 많은 나라죠. 그죠? 고학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의 생활 수준이 높아졌다라는 것 때문에 이런 3D 업종에 대해서는 가지 않으려고 하더라. 그리고 또 저출산, 고령화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이것 때문에 노동력이 부족하더라. 그죠? 그래서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냐? 이에 따라 중국, 동남아시아, 남부아시아 지역으로부터 저임금 노동력이 유입이 시작되는데 아무래도 지리적으로 좀 근접한 중국, 동남아시아, 남부아시아 지역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주로 이제 어디에 위치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주로 이제 이런 업종들 중에서 3D 업종이 주로 제조업에서 많이 차지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제조업이 많이 발달한 지역이 수도권이고, 그죠? 그 다음에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에서도 있습니다. 그죠? 서비스업에서도 역시 수도권이 제일 많죠.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도 수도권에 많이 집중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60% 정도가, 60% 정도가 그 외국인의 60% 정도가 수도권에 집중을 하고 있더라. 그러나 이제 제조업이 좀 더 많겠죠. 그러나 이제 최근에는 다국적 기업의 국내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연구개발이라든지 국제금융에 전문직 고임금 외국인 근로자들도 많이 유입이 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제 결혼을 하는 배경을 한번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세계화 추세에 있어서 외국인에 대한 거부감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농촌 지역에 문제가 생기죠. 농촌 지역에 이 결혼 정년기에 해당하는 여성들이 전부 다 일자리를 구해서 아니면 교육을 위해서 도시로 다 가버리더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성비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더라. 즉 뭐가 나타난다? 남초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외국인 여자가 우리나라에 코리아들이 꿈꾸고 오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죠? 우리 농촌에는 결혼하고 싶은데도 못하는 남자가 있으니까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이 국제 결혼이 또 발생을 하게 되더라.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90년대 초에 호텔에서 국제 결혼 중개업체가 증가를 하게 되었다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걸 소재로 해가지고 영화를 만든 것도 있었습니다. 제목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국제 결혼이었나? 제목이?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준상이랑 또 누구 한 배우가 되게 그 유명한 배우인데요. 영화 이끼에 나왔던 그 할아버지로 분장했던 그 사람이었는데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그 두 사람이 이제 시골 청년으로 나옵니다. 노총각으로. 근데 그 사람이 우즈베키스탄인가 여기로 여자를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가면서 좌충우돌 겪는 여러 가지 이 해프닝을 영화로 만든 게 되는데 그런 이제 결혼 정년기에 남초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국제 결혼이 추진이 되더라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2000년대 중반까지는 한국인과 외국인의 결혼이 급격히 늘었지만 최근에는 이제 다시 좀 감소하는 추세더라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은 이 밑에 외국인과의 결혼 추이라는 이 자료를 한번 보게 되면 자,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이 결혼하는 비중이 한국 여성과 외국 남성이 결혼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게 건수가 그죠? 여자는 5천에서 10,000건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남자는 3만 건까지 올라갔다 옵니다. 그죠? 그게 이제 뭐의 차이가 있겠습니까? 한국 남성과 여성이 결혼하는 거는 주로 한국 남자와
어, 시골 그 청년, 노총각들을 결혼을 시키기 위한 그런 이제 동남아시아 지역의 사람, 여성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건수가 훨씬 더 많아지고요. 한국 여성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시아 남자들이랑 결혼한다는 소리를 잘 들어보지는 못했죠. 주로 이제 그 우리가 서구 사회의 사람들과, 즉 백인들과 많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건수에 비하면, 건수를 보게 되면 여자가 훨씬 더 많더라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외국인과의 결혼 추이는 그렇게 나타나고요. 책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인구 대비해서 국제 결혼 비율을 보게 되면 국제 결혼 비율은 촌락이 좀 높습니다. 촌락이 높은 편인데 건수는 국제 결혼의 총 건수를 보게 되면 건수는 당연히 인구가 많기 때문에 도시, 특히 대도시가 돼야 되겠죠. 대도시가 더 높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 또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외국인 근로자가 유입이 늘고 국제 결혼이 증가함에 따라서 다문화 가정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당연하겠죠. 그죠? 그리고 또 최근에는 북한 이탈 주민, 그죠? 탈북자들이죠. 요즘 탈북자를 표현을 잘 안 합니다. 북한 이탈 주민과 외국인 혹은 외국인끼리 결혼을 해서 정착한 가정도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사회 형성을 했는데 그럼 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영향은 무엇이 있을까? 보게 되면 자, 외국인의 지역별 분포,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시도별 분포를 보게 되면 경기, 서울, 경남, 인천, 충남 순입니다. 전부 다 제조업이 발달한 대다수가 제조업이 발달하고 서울만 이제 우리가 서비스에 많이 발달한 지역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순으로 인구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3D 업종으로 기피하는 제조업들이 이러한 지역에 많이 있다 보니 이러한 지역에서 많은 외국인들이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도권의 약 62%가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인구 대비해서 외국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공업이 발달한 수도권의 서남부 지역이다. 뭐 화성, 평택, 그 다음에 안성, 그죠? 이러한 지역들이 되겠죠. 이곳에는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정보 교환 및 자국 문화 공유를 위해서 다문화 공간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책에 그 밑에 세 개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에 이번에 안타깝게도 뭐 여러 가지 참사가 일어났지만 이태원 하면 외국인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이죠. 근데 거기에서도 우리나라에는 이슬람이 사원이 없는데 이태원에 가면은 워낙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서울에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이슬람 사원 모스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이태원의 이슬람 사원 중심으로 인도네시아 사람이라든지 파키스탄에 서온 사람들이 여기에 주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안산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곡동이죠. 원곡동에 가면은 국경 없는 마을이라고 해서 50여 개 국가의 출신의 외국인들을 만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쌤도 뭐 실제로 가보진 않았는데 이런 데 보면은 뭐 고려상해 이런 것들은 북한 그 이탈 주민들을 위한 그런 것들도 있고 뭐 여기 보면 또 한문도 있고 뭐 이게 이건 한문 같지는 않은데 그죠 이거 그 우리가 아랍 글자 이런 거 잘 모르니까 뭐 그런 거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또 안산이더라. 그 다음에 또 김해도 보게 되면 김해도 부산 이 경남 지역에서 이 제조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김해 구도 시민 동상동에는 이 경남의 이태원으로 불릴 정도로 외국인이 많이 찾더라. 그래서 이 지역이 또 대표적인 공간이더라라는 거고 이거 이외에도 서울 시내에 보게 되면은 해화동에 보면 여러분들은 위치를 잘 모르겠지만 해화동의 필리핀 거리라든지 창신동의 네팔 거리라든지 광희동의 몽골 거리라든지 왕십리의 베트남 거리 반포동 여기는 연예인들이 많이 살아서 알 겁니다. 설해마을 같은 프랑스 마을이죠.
그 다음에 이촌동, 일본인 타운, 가리봉동의 연변거리, 그 다음에 대림동, 우리 아까 전에 그 그림에서 살펴봤듯이 차이나타운, 그 다음에 연희동에 가면 또 화교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희동 화교거리를 가게 되면 그 중국 식당들 좀 많고요. 또 거기 만두 잘하는 그런 집들도 있습니다. 나중에 또 먹어질 한번 갈 일이 있을지 모르겠죠. 자, 그러면 위에 다시 가서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외국인들이 보면 요거 하나 하고 얘기할게요. 국내 거주 외국인은 유형에 따라 분포 특성이 다르게 나타난다. 외국인 근로자는 일자리 수요가 많은 수도권과 도시 지역에 많이 거주를 하고 있지만 결혼 이민자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 지역에도 많다. 그래서 비수도권에 47%가 거주한다. 그래서 일하러 들어온 사람과 결혼 이민자의 그런 형태가 조금 다르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그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인 건 뭐가 있느냐? 아래쪽에 한번 보게 되면 외국인 근로자가 유입이 증가하게 되면 그죠? 국내 중소기업은 부족한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력이 없으면 경제 성장이 떨어지겠죠. 근데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경제 성장을 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아까 전에 노동력 부족 문제의 근원적인 게 저출산 문제, 그죠? 그 다음에 고령화 문제 이런 것이 있었죠. 그죠? 이런 거에 대한 것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번호를 한번 매겨보면 부족한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고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다양한 언어와 문화적 자산을 공유할 수 있다는 긍정점도 있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초국가적인 네트워크도 만들 수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 세계 하나로 연결되는데 한몫한다는 거죠. 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죠? 자, 그러나 외국인과 내국인 간의 일자리 경쟁. 이러한 부분들은 색깔을 좀 바꿔서 헷갈리지 않도록 이러한 부분들은 내국인과 외국인들의 일자리 경쟁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또 우리 민족, 우리 어떠한 이제 백인 우월주의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걸 좀 덜한 편입니다만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백인이랑 또 이 동남아시아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아무래도 조금 동남아시아 사람은 조금 깔보는 그런 경향이 좀 보이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 사회적 편견, 차별, 이러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외국인 자녀들이,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이제 의사소통이 잘 안 되니까 그런 데서 오는 부적응이라든지 아니면은 자녀들의 정체성의 혼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회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다문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이 필요할까? 모두가 화합할 수 있는 다문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사회 통합 정책이 필요하더라. 대책이 마련돼야 되는 거죠. 그럼 대책만 마련하면 되는 건 아니더라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실천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다문화 사회에 대한 수용성이 나와 높여야 되는데 다문화 수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 개방성, 그 다음에 국민의 정체성, 그 다음에 고정관념 및 차별, 세계 시민 행동 이외에 8가지 여러 8가지 지표를 활용을 해서 하나의 값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높이기 위해서 사회 통합 정책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배려하고 포용하는 사회 구성원들의 자세가 필요하더라. 그들의 다문화주의적인 관점에서, 문화 상대주의적인 관점에서 외국인들의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미래가 있고, 우리나라도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가 협동할 필요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수원 다문화 축제라고 해가지고 다문화 한가족 축제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식구고 하나의 가족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수용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아까 전에 선생님이 설명하다가 말았던 지난 그냥 글로만 봤던 것들이 있는데, 자, 외국인 분포 현황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제조업이 많이 발달한 경기도 지역이라든지 또 우리 부울경에도 보게 되면 우리 대구광역 주변에도 역시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이 있는 곳이 제조업이 발달하거나 또 서비스업이 발달한 그런 지역들에서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외국인 상위 10개 시 군구를 보게 되면 경기 안산, 그죠? 경기 안산 제일 많고, 아까 그 차이나타운에 있는 서울 영등포구도 많이 있더라. 그리고 화성, 그 다음에 시흥, 그 다음에 부천, 경기 성남 이런 지역에서도 많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총 인구 중에 외국인 비율 상위 10개 시군구 보게 되면은 역시 차이나타운이 형성되어 있는 서울 영등포구가 많고, 그 다음에 영암 이런 데는 진짜 이게 완전 시골이죠. 깡촌이다 보니까 오히려 총 인구 중에서 10%가 이제 외국인들로 이루어져 있답니다. 충북 음성, 그 다음에 서울, 금천, 그 다음에 충북 진천, 그 다음에 경기 시흥, 경기 안산, 뭐 이런 곳에서 외국인들의 비중이 많다. 그리고 네 번째, 결혼 이민자가 겪는 어려움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의사소통의 문제, 그 다음에 뭐 혼자,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 다 두고 혼자 와 있다 보니까 그런 외로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더라.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이민자들이 겪는 어려움이 있고, 마지막에 다문화 사회를 위한 정책으로 오산시에서는 국내 거주 외국인 화상 통역 서비스 이런 것들을 실시해서 외국인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뒤에는 이제 뭐 주제 넓히기 해가지고 뭐 영화 반가 반가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도 되게 코믹한 그런 영화인데 선생님 요거는 봤는데 나머지는 본 적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3단원 외국인 이주와 다문화 공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온라인 수업이어가지고 선생님이 뭐 한 시간만 하면 되는데, 이 단원만 해도 시간이 꽤 많이 남아있죠.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다음 강의를 또 준비를 해놨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들 강의를 좀 듣도록 할게요. 그럼 수고하셨습니다.